좋아요, 구독. 그래서 종가 베팅할 섹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섹터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쪽이더라고요. 이제 저출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해주실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을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사실은 뭐 시장이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코스닥은 좀 하락이 조금 커지는 모습인데 사실 아침만 하더라도 두 시장 모두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들, 또 코스닥은 특별히 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관망세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관련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루짜리 이슈였지만 뭐 저출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아침에 상승했다가 좀 하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을 좀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힘을 받진 못했지만 하지만 원전 이슈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저녁에 나온 새벽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원법이 상원에 통과가 됐죠. 그러면 상하원이 모두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바이든 사인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979년에 큰 원전 사고가 있은 다음부터 거의 원전을 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원전도 그 사용 연한이 만료가 되면 폐쇄하는 부분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전력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원전을 지을 수 있다 이것뿐이 아니라 원전을 짓기 위해서 장려라든지 이런 상당히 여러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어떤 기대감들,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지난주에 탈원전 폐기를 하면서 추가로 원전을 한 5개 정도로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지금 계속 논란거리는 있지만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계속 어찌됐든 지금 정부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꼭 그것 때문에 올랐다 말은 못하지만 또 금융주들이 또 올라갔었던 거, 또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SK E&S하고 합병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 정책 이런 부분들 연관성이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한 섹터들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약간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의 경우에는 사실요 다음 달에 셰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뭐 일단은 우리한테 기쁨도 주기도 했고 약간 슬픔도 준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저께인가요? 그 주가도 상당히 강세를 띄웠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원전과 관련해서 뭐 핵심적인 부품을 좀 공급하는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가 베팅을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오늘 우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진은 이제 그 산업용 계측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원자력 계측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투입되는 4개 핵심 계측기를 우진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매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원래는 이제 국내 원전 쪽으로 이제 매출이 있었다라면 이제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하고 상당히 파트너십을 많이 체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MR에 납품할 부품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원전은 예전과 다르게 대형 원전보다 약간 소형 원자로 네.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뉴스케이라고 기자재 제작 요청도 받은 여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원전 지원법의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더 많이 짓는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체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영국도 지금 2030년부터 매년 원전을 한 3-4개씩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앞으로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원전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플랜트 사업하고 산업용 온도 센서 계측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그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안정적으로 매출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 뭐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 관리거든요. 습도 관리, 온도 관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시장 확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그 5월 말에 체코 원전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했다가 조금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2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한 12,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의 첫 번째 종목으로 우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자동차 부품 쪽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완성차 업체도 어제였죠. 52주 신고가 경신의 흐름 나타나면서 네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좀 쉬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완성차 어깨가 좀 눌리고는 있지만 이게 뭐 추세의 끝이라고 보고 있지는 네. 않고요. 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사실 지금 완성차 업계들 대비해서 부품주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이 동반되는 부분들은 결국 완성차 업계가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을 내게 되면은 동반으로 같이 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1차 벤더사들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좀 향후의 실적 성장, 외형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일단은 받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뭐 미국 이런 쪽에 지금 계속해서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최근에 완성차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인도 IPO로 좀 추진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수급의 신호탄을 더 쏴준 부분들인데 일단 내년에 또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탈레가온에 대한 신공장 모멘텀이 일단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일단은 인도 시장 쪽에서 우리가 판가 상승이라든지 수익성이 매년마다 좀 빠르게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내년에 또 크레타 EV 출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슈를 보니까 크레타 EV가 또 6개월 더 빠르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인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굳건한 지위력, 입지력을 지금 창출을 시키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인도 쪽에 법인을 두고 있다든지 미국 쪽에 법인을 두고 있다든지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 라인들을 계속 해외 쪽에 갖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결국에는 지금 부품사들이 그간 신공장 모멘텀도 있었고 실적 성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모멘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가에 그렇게 수급적인 영향을 못 받아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대비를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싸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완성차 업계 물론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완성차 업계가 더 간다고 하게 되면은 부품주들도 최근에 좀 수급이 다시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만 수급이 잡히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메이저들 수급이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메이저들의 물량도 지금 다른 쪽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고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할 경우에는 일단 메이저들이 지금은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좀 주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 탑픽을 성화이텍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야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앞전에 자동차 부품 하게 되면은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움직일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많이 없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이 수급에 대한 바톤 플레이 부분들이 성화이텍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오늘도 지금 일단은 약보합으로 좀 눌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5일 연속으로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 연기금이 최근에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연기금이 최근에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도 수급적인 면만 볼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연료전지차 쪽에 대해서 성화이텍이 계속해서 지금 기술력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도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앞전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성화이텍도 지금 그 기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또 하이브리드 차종 쪽에 대해서도 지금 기술력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현대차라든지 기아, GM 쪽이 지금 주요 고객사인데 이쪽이 지금 1차 벤더사로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 성장은 더욱 가파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중장기도 좋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가는 당연히 뭐 종가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1,500원대를 좀 잡아드리는데 일단 1,500원대만 성화이텍이 돌파만 나와주면은 상단까지는 그렇게 좀 매물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500원 돌파하면은 충분히 더 보셔도 된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8,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